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지수 자체는 빨갰습니다. 다만 코스피 쪽에 거래 대금이 조금 적은 편이었고요. 코스피가 또 연고점을 만들어냈고 코스닥도 키 맞추기에 상승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나 미국 증시에서 인텔이 급등해주면서 우리 국내 증시 반도체주들도 훈풍 불어줬고요. 다만 하락했던 종목도 많아서 투자자분들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접수받고 있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문자번호,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까지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저희가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빠르게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 바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시간은 이지은 대표 그리고 정재훈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특징적이었던 종목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전 관련주들이 달려줬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 이제 뭐 임박했다라는 기사가 오늘 쏟아졌죠. 원전 수주 개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입찰 금액은 최대 30조 원 규모이고요. 한수원이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원래 7월 중순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체코에서 17일에 발표를 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로 이제 예정이 된 건데요. 어제에 이어서 원전 관련주 오늘도 두 분 모두 다 긍정일지 오늘 상한가 기록했었던 한전산업에 대한 두 분의 의견부터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산업, 두 분 다 긍정을 주셨네요. 네. 그러면 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근데 아직은 우리가 기다리는 뉴스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뉴스가 나오기 전에 지금이라도 좀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뉴스가 이미 딱 나왔을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는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17일경에 체코 원전 수주 관련돼서 결과치가 발표가 될 건데요. 일단은 생각보다 좀 빨리 움직인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오늘 한전산업이 이제 상한가에 안착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서정기전 같은 경우에도 20% 넘는 급등세가 나오면서 지금 체코 수주 관련된 좀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게 증폭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따라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일정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쉬어가는 구간이나 눌림목이 다시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 한번 좀 매수를 진행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갑작스럽게 수급이 쏠림 현상이 나오면서 그동안 올랐던 종목들, 최근에 강했던 섹터 안에서의 순환매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거를 미리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당일 급등 나오는 종목들을 따라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면 좀 다음 날 또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리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쉬어가는 구간에서 쉴 때 좀 매매를 하는 방법도 좀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지금 17일에 대한 일정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가 잘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수주가 나올 수 있는 나라들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또 다시 한번 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체코 수주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좀 트리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 우리나라 원전 관련돼서 발목을 잡았던 게 이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의 관계였는데 지금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의 관계 개선을 하려는 부분들, 노력하는 부분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추후에는 미국의 원전 관련된 사업에서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가져갈 수가 있고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진짜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의 일들을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에게 토스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IP 분쟁에 대해서 일단락될 수 있다라는 관측치도 나오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우호적인 환경들이 좀 마련이 되어가고 있고요. 특히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전력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각 나라마다 굉장히 좀 수요에 대한 부분들 대두가 되다 보니 원전을 이제 대체적으로 되게 선택을 하고 채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부분들은 그동안 눌림의 기간이 굉장히 길었던 만큼 이번에 체코 수주가 세론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다 맞물리면서 오히려 더 주가의 탄력도를 뭐 쉬어가는 구간은 나온다 하더라도 레벨업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지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체코뿐만 아니라 추가 수주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정재훈 대표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사실 지난달에 원전 관련주 조정받을 때 네, 왜 담아보자. 안 담았지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어제부터 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원전주 지금 매수 관점도 가능할까요, 대표님? 조정시 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이게 시장 자체가 네. 변덕이 좀 심합니다. 맞아요. 이쪽 섹터 갔다가 저쪽 섹터 가고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데 이게 상한가를 가고 한전산업이 좀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어요. 그냥 상한가를 좀 기록한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있으니까 상한가에 안착을 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들은 변동성이 좀 크다 보면 이게 대응이 되는 투자자분들이 있을 거고 대응이 안 되는 투자자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보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소형주 쪽보다는 조금 시총 규모가 좀 되는 그런 기업들 위주가 좀 좋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뭐 한전기술이라든가 뭐 한전 KPS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좀 무겁잖아요. 시총도 좀 되고. 그럼 그런 기업들은 좀 못 올라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에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좀 변동성이 좀 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것 좀 대응이 필요한 그런 사항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좀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하루 이틀 정도 좀 조정을 받게 되면 그때는 좀 매수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자라는 의견까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장기적인 관점도 말씀해 주셨고 단기적인 관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견 참고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두 번째 이슈도 바로 보도록 할게요.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AI 반도체 시대의 게임 체인저로 또 지목이 되고 있는 유리기판이죠. 지금 또 사업 현황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AMD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지금 양산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가 최근에 1공장을 완공해서 시제품 양산에 나섰다고 합니다. 물론 삼성전기 그리고 LG이노텍까지 사업 준비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유리기판 종목들 뭐 GST, 피롭틱스, KC텍이 모두 잘 갔는데 오늘은 HB테크놀로지에 대한 두 분의 긍정, 부정 의견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더 갈 수 있을까요? 두 분 다 긍정을 주셨습니다. 사실 뭐 IR에서 유리기판이 깨졌었던 주성 엔지니어링마저도 지금 오늘 1%대 상승이 나왔어요. 네, 그만큼 유리기판 테마가 또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유리기판 그때 저도 영상을 봤는데 네. 이게 굉장히 좀 놀라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지금 AI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이제 더 새로운 성능, 더 좋은 성능을 바라면서 결국에는 데이터에 대한 속도도 높일 수 있고 전력에 대한 효율화를 할 수 있는 유리기판이 꿈의 기판이다, 게임 체인저다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온 건데 일단은 아직까지 일정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빠르면 2025년, 뭐 인텔 같은 경우 2030년을 지금 시기적으로 목표를 잡고 있고 아직까지는 양산한 기업이 없다 보니까 이 안에서의 순환매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기조는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바라는 게 속도도 빨라지고 효율화도 가능하고 원하는 거를 적합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단점이 없는 게 아니죠. 지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깨지는 부분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담으로 다가올 수는 있지만 남은 시간 동안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이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시장에서 오랜만에 그러니까 그동안 JNTC 같은 경우에 대장격으로 혼자 좀 독주를 하고 있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좀 강세가 나왔는데 그 이유는 SK 최태원 회장이 이제 앱솔리스를 방문을 하면서 유리기판 쪽으로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좀 더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좀 시장에서는 같이 녹아져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기조는 저는 당분간은 좀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오늘 HB테크놀로지도 이제 JNTC가 그동안 굉장히 강했을 때 약간의 상승세가 나오다 오늘 결국에는 거래량이 확 실리면서 불을 뿜어줬는데 이러한 기조가 오늘 마무리까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유리기판 안에서의 순환매는 지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반도체 안에서의 기판 쪽 관련돼서는 저는 계속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HB테크놀로지도 긍정의 의견을 드리지만 오늘 좀 상대적으로 강했던
그 피롭틱스도 원래 대장주로 움직였기 때문에 피롭틱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기도 지금 결국에는 삼성전기, SKC 이 두 가지의 흐름을 놓고 보실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있게 이 종목들은 보셔야 된다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반적인 또 긍정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정재훈 대표님도 긍정을 또 주셨단 말이죠.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또 시세가 더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수급이 전체적으로 쏠리면서 유리기판 테마 자체에 간 건지 아니면은 뭔가 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뽑아서 좀 봐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둘 다겠죠. 누군가는 사주는 주체가 있어야지만 네. 상승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인데 사실 가장 빠른 거는 SKC가 가장 빠릅니다. 근데 아마 좀 지연될 거예요. 아직까지 풀지 못한 과제가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딩이 안 돼요. 접착이 안 됩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아마 한 분기 정도, 뭐 많으면 2분기 정도 지연이 좀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탐방을 가서 이것저것 좀 물어보기도 하는데 일단 아직까지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완전히 해결을 하지는 못한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맞지만 향후에 대한 이 풀어야 될 숙제는 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부분들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SKC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초반에는 별 흐름들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인텔도 한다라고 얘기하고 애플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도 하고 LG도 하고 뭐 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테마성의 흐름들이 좀 나온 그런 상황들인데 사실 이 종목군들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공통점을 보면 디스플레이 쪽 섹터의 종목군들이 좀 상당히 많아요. 네. 그 기업들 중에서도 일단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한번 위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정말 그 공정에 들어가고 있는 그 기업이 맞는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준비 중이다, 개발 중이다. 이미 그 앱솔릭스에는 안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 두 번째는 개발을 다 끝내놨어요. 아, 개발 마쳤어 라고 소식이 나왔어요. 그러면 SKC의 파일럿 장비가 들어가 있어서 이제 양산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면 나 개발 끝났어. 이 장비를 쓸까요? 아니면 파일럿 장비에서 있었던 그 장비들을 쓸까 고민해 보면 파일럿 장비에 있던 기업들의 수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장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뭐 보게 되면 필옵틱스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했고요, 제가. 네. HB 테크놀로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했고요. ICD 들어가 있는 거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몇몇 개 기업들이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비들을 좀 봐야 되고 만약에 이게 양산 투자로 들어갔으면 하반기에 발주가 나와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지연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다만 유리기판은 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심하게 나오게 된다라면 일단 뭐 매도 차익 실현을 병행하면서 좀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정을 좀 깊게 받는다라면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다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네. 디스플레이 장비 쪽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 삼성이나 LG나 중국의 BOE 쪽이나 투자 사이클에 들어갔어요. 디스플레이 쪽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플러스 알파도 좀 남아있다. 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유리 기판주에 대한 투자 전략 자세하게 세워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두 분의 탑픽을 한번 들어봐야겠죠. 네. 이진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내일 시장 오늘 잘 갔던 종목들이 잘 갈까요? 아니면 좀 새로운 섹터를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내일 시장은 오늘 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서 네. 오늘 일단은 G2파워라는 종목이 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원전 관련돼서는 분위기가 뭐 쉬어가는 구간이 만약에 대형주단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오늘 좀 강했던 종목들이 만약에 쉬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 밑에 중소형단 종목들은 그래도 그 안에서 좀 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상대적으로 4.6% 정도 오늘 올랐는데 좀 추가적인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겠다라고 보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자력 전력산업 기술 기준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압 저압 스위치 기어와 모터 제반을 이제 제조를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는데, 예전에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시장에서의 원전 이슈가 나왔을 때 굉장히 강한 움직임이 나왔다가 최근에는 좀 약한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저는 다시 한번 최근 조정이 좀 깊었던 만큼 다른 종목들 비해서 오히려 좀 상승세가 좀 두드러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ESS 관련된 사업도 영위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또 삼성 SDI에서 ESS 관련된 수주 확정 소식은 아니더라도 좋은 소식이 또 들려왔기 때문에 향후 ESS 관련된 모멘텀도 또 시장에서 다시 한번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목표가를 좀 우리가 설정을 해놓고 보면 이렇게 막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 일단 많이 눌렸기 때문에 저는 상방의 룸이 훨씬 많이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11,700원 정도로 목표가를 잡고 보시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에서 내가 만약에 원전 관련된 종목인데 상대적으로 덜 오르고 끼가 있고 좀 강했던 종목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G2파워라는 종목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2파워 좀 상단 라인대까지 말씀드려봤으니까요.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정 대표님의 탑픽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뭐 유리기판이랑 원전은 둘 다 좀 조정받을 때 보자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볼만한 섹터는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섹터일까요? 이제 바닥을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에요. 제약바이오 쪽 섹터를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을 때 아마 완제의약품의 수출이 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네네. 이제 관련 종목군들 좀 몇몇 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좀 봐도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뭐 유한양행이라든가 아니면 뭐 많이 올라갔던 삼천당 제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다소 이게 좀 따라 들어가기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게 뭐 JW 중에 제약이라든가 아니면 뭐 바이넥스라든가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 종목군들 계속 괜찮고요. 그 다음에 오늘 좀 특이하게 본 부분들은 녹십자예요. 녹십자를 좀 보게 되면 네. 오늘 좀 5%대로 종가 좀 마무리가 좀 됐거든요. 21년도에 54만 원 가까이 좀 상승을 하고, 이 몇 분의 1 토막이냐? 이거 4분의 1 토막인가요? 네,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네. 것 같아요. 많이 빠졌어요. 그 많이 빠지면서 이제 차트는 돌려놨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늘 올라갔던 게 미국에 수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인데, 과거에는 중국 쪽에 막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라면 지금은 미국 쪽에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 오히려 좀 상당히 강한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뭐 전력 쪽이라든가 화장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완제의약품 쪽에 있어서 미국 쪽에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어느 정도 좀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물론 뭐 유한양행이라든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릴 수는 있으나 그들 종목군들은 조정을 조금 받았을 때 보는 게 좀 더 낫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대응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좀 안전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 뭐 녹십자 괜찮고요. 그다음에 뭐 이연제약 중소형 종목 중에 뭐 이연제약 뭐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뭐 ST팜도 나쁘진 않고 동아 ST 뭐 이런 기업들 좀 굵직굵직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나쁘진 않고 좋은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싶고요. 아마 단기간에 제약바이오가 그냥 며칠 깜짝 올라가고 빠지고 그런 모습들은 좀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시기, 뭐 그 시기까지는 그래도 추세적인 흐름들을 좀 이어나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원체 많이 빠졌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져있는 뭐 제약주들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닥을 좀 다져가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 나열해 주셨습니다. 그 금리 인하 시기가 오기까지 그 주가의 향방도 저희가 잘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눈여겨볼 공략주들까지 저희가 정해봤고요. 또 저희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접수받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 유튜브 채팅창까지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빠르게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종목 상담 바로 돌아오도록 할게요.